깡통 전세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찾지 못하는 집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매매가는 3억 원인데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낙찰가가 2억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매매가 4억 원에 전세금이 3억 6천만 원일 때 부동산 침체로 매매 가격이 3억 6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매매가를 주고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돈이 없는 갭 투자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겠죠. 대구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은 은행 대출로 원룸 건물을 늘려온 주인이 전세금을 가로채 잠적해버린 건데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었던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확인했지만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 일자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를 예방해야 할까요?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원룸 건물 하나를 따져봤습니다. 5년 전 이 건물의 매매가는 8억여 원. 그런데 근저당으로 잡힌 금융권 대출은 6억여 원. 여기에다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4억 원입니다. 결국 8억 원짜리 건물이 빚은 10억 원에 이르는 깡통 원룸인 셈입니다. 문제는 세입자 대부분이 본인만 전세 계약을 맺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만 이제 전세고 다른 세대들은 이제 월세가 많을 거다. 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되고 알아가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전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다른 전세 세입자를 월세로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도 조작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얼마나 하면 아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마음은 집집마다 보증금 얼마세요. 안 그러면 등기부에 보증금이라도 나타내야 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전세금과 대출을 끼고 건물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갭 투기로 깡통 전세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소액의 자본으로 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까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한동안 그 갭 투자 물건들이 계속 전세 만기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으로 2015년 4천 건에서 지난해 9만 건으로 급증했는데 문제는 원룸 건물은 이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낀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게 좋고 계약을 한다면 근저당권은 물론 압류와 가처분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집주인에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그리고 관할 구청을 통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까지 확인한다면 당해 주택 담보 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보증금 규모를 공개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